네, 안녕하십니까. 활자를 넘어선 국어의 이해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25년 엄매 특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꿈을 꿈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꿈을 꿈이라고 교재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꿈을 꿈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내용 설명하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엄매 특강 꿈을 꿈 강의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문법 강의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여름방학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하는가, 그래서 압축적으로 어떤 강의를 듣고 우리는 알차게 여름방학을 끝낼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꿈을 꿈이라는 강의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학교 내신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 필요합니다. 자, 일단 학교 내신 고득점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학교 내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2에서도 특정 그 학교들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과목,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3 친구들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학교 내신에서 언어와 매체, 특히 문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냥 선택하지 않아도 반드시 필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2, 3 친구들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론해 보건데 아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보다 인원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박터지는 내신 경쟁 속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여름방학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고득점 원하는 학생들 제 수업을 들으면 좋다 이렇게 적어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려고 한다. 자, 보통 이런 친구들은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언어와 매체를 잘해서 내신 때 해서 언어와 매체를 하겠다 라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원체 시간이 부족해요. 80분 안에 도대체 45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언어와 매체를 택해가지고 차라리 화법과 작문보다는 이 선택 과목이 글밥이 적으니까 읽어야 될 게 적으니까 시간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정말 1도 풀 수 없어. 개념을 아예 몰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우리 수능의 언어와 매체의 그 문항 수는 총 11문항이 됩니다. 그럼 이 11문항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가? 이게 또 관건이죠. 여기 2번 친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하고 싶어서 언어와 매체를 택했는데 막 25분씩 걸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화작하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빨리 푼다면, 정말 빨리 푼다면 이제 15분에서 15분보다 더 적게. 근데 조금 여유 있게 푼다. 나는 다른 거에서 조금 이제 하겠다. 그럼 한 18분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런 것 역시 훈련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수강 대상을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몇 번 유형의 학생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얼른 사이트 여셔가지고 수강 신청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입니다. 그건 국어 강사 김남준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강의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제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저를 설명하는 이제 개요 같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수강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강사여서 작년 대비 전체 수강생이 2배 정도 상승을 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조금씩 더 여름방학 때는 원래 우리 1학기 때 인원보단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들려오는 수강 신청의 소식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 수업을 듣고 싶으면은 이제 영상 보시고 얼른 신청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수험표도 보시겠지만 제가 매해 수능을 직접 보면서 그 노하우나 방법들을 우리 실제 수능을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제가 불어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성적도 많이 올랐고, 당연하게도 그러면 1등급들도 있겠죠. 그래서 1등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크게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조금만 쓴 이유는 일단 작년 것만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뭐 저도 진짜 뭐 만점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뭐죠? 그 1등급이 아니라 정말로 막 엄청나게 성적이 급상승한 친구들이 과거에도 있어요. 저의 그 강사 인생상.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이 어느 해는 굉장히 쉬웠는데 그 해에 그 만점자 아니면 그 해에 저기 그 성적 오른 친구를 가져와가지고 저는 과거에 그런 그 학생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그거는 제 양심상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 친구들 기준으로만 이렇게 적어놨고 여기에 적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 제가 러셀 강남에서는 아마 2번째 정도로 수강생이 많은 강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얼른 후닥닥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그 남들이 이런 거가 중요하냐 했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 학생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 위에 거보다는 여기에 이제 저의 수업을 듣고 얼마나 오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지 요걸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저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수험표를 제가 넣어 놓은 이유가 여기 있는 이 뒤에 내용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열심히 개념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음절이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법을 이제 공부할 때 그 한 글자를 공부하려면 이제 음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음절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초성, 그 다음에 중성,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종성.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아, 이 정도 너무 쉬워서 공부 안 해 이러는데 막상 문제에는 절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 나오죠? 첫소리, 어두 이렇게 나오거나 중성은 가운데 아니면 종성은 받침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이죠. 아니면 어간말.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의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문법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공부,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공부를 안 해왔던 게 아닌가에 대한 저의 늘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학습을 늘 부여를 합니다. 압박을 부여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노란색을 외우면 안 되고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부하셔야 되고 결국에 이게 문법뿐만 아니고 모든 국어 공부의 본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런 능력이 빵빵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 강의가 이제 궁금한데 이제 어디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좋은가? 강의력을 인정받은 강사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수 모의고사라는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제가 문학과 독서를 강의한 강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법은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이제 문법 강의는 제가 촬영하지 않아서 문법 강의는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김남준 강사의 전달력이나 강의력이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가지고 네, 강의 한번 보시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에 도움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넣어놔 봤고요. 네, 그러면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계속 본격적이긴 한데 자,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첫째, 개념의 체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용을 이해하는 그 기반의 역할로요. 다시 말하면 개념을 가지고 언어와 매체를 풀 거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처럼 뭐 공식 대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본문을. 그러니까 안다고 자동적으로 읽히는 게 아닙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의 어휘, 개념의 체계죠. 이걸 기존 지식에 연결하는 연습. 예를 들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것과 연결. 예를 들면 음절이라는 거를 말을 바꿔보세요 하면은 한 글자요.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저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그게 바로 문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문법에 또 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그걸 안다고 해서 안 읽고 푼다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읽고 풀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남준 국어의 문법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등 문법 개념에 당연히 전반적 체계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내용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더더더 강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거가 강조가 돼야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에 나는 1도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1도 모르는데 개념 공부 방학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네, 다 틀려요. 개념을 다 공부했는데 왜 그래요? 표현 바뀌는 걸 못 알아봐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안 돼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표현 연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친구들,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 왜 오래 걸리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로딩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내가 잘 훈련해 놓으면 항상 불러오기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빨리빨리 불러지고 그러면은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네,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의 선지 연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에 주어진 너무 중요하죠. 세밀한 조건을 꼼꼼하게 파악하도록 제가 압력을 부여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밀한 조건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세밀한 조건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어와 매체, 특히 수능에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이거는요, 우리가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 외워지는 새로운 어떤 것을 주고 너 잘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학력고사가 아닙니다. 수능이기 때문에 잘 외워서 풀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 잘 읽어서 풀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 언매 수업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꿈을 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화면이 허옇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은 제가 판서한 내용들인데요. 요 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따가 뒤에서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또 문법 해설 강의를 어디선가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네, 요거는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주차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꿈이라는 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지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꿈이라는 거는 제 문법 강의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는 명사거든요. 얘는요, 동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는데 못 알아듣겠죠? 그럼 바로 네, 사이트 클릭, 수강 신청. 아셨어요? 자, 이거 못 알아듣겠으면은 수강 신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얘가 왜 명사일까요? 왜냐하면은 얘는 원래 동사인데요. 거기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요, 동사라서요. 얘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명사. 다시 말하면은 전미사와 결합한 명사. 즉,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다른 표현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생긴 미음인데요. 앞에 있는 미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고요. 뒤에 있는 미음은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품사 바뀌었고요. 오른쪽은 품사 안 바뀝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제 국어 방식이에요. 국어 수업.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은 품사 바뀌고요. 오른쪽은 품사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유일한 차이는 뭐죠? 전미사냐 어미냐가 유일한 차이죠? 전미사. 품사 바꿔요 안 바꿔요? 전미사. 그렇죠. 바꾸죠. 어미. 품사 바꿔요 안 바꿔요? 그렇죠. 안 바꾸죠. 자, 이렇게 강의할 겁니다. 전미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근 뒤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품사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바꾸죠? 네, 품사 바꾸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근 뒤에 뭐가 오고 뭐가 안 중요하다고요. 일단 여기 기능부터 잘 봐야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가 어그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얘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읽으세요. 알았죠? 우리가 외운 거 꺼내지 마시고. 자, 이게 제 국어 수업의 특히 문법 수업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재 제목에 꿈을 꿈이 적혀 있는데 이거 종강하는 날 제가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거 왜 다른지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재수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거 대답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문법 잘하는 꿈을 꾼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주차 우리는 단어의 체계와 형태소 단어의 형성을 배울 겁니다. 저는 이제 아주 우리가 중학생도 아니고 품사 이런 말 쓰지 않을 거예요. 품사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단어의 체계예요. 제 문법 수업 특징 나오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바꿀 겁니다. 문제에 나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랑 연결시키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 용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불규칙이라는 건 규칙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규칙이 있는 용언이 있을까요? 네, 규칙이 있는 용언도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의 종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어미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돼요. 자, 어미는 어디에 오죠? 단어의 말 끝에 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오겠어요? 오른쪽에 오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오겠죠? 그런 것들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이게 아닐 비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통사적 합성어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1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벌써 중요한 거 설명 다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2주차 수업입니다. 의문의 체계.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구개음화가 발동되죠? 아니. 구개음이 뭐죠, 일단? 구개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입천장 소리란 뜻입니다. 근데 화가 뭐죠? 화? 되기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입천장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 안 되겠죠? 수강 신청하십시오, 얼른. 자, 그 다음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사이시옷 표기와 사잇소리 현상은 다릅니다. 그거를 강의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아주 유익한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모음 반쪽짜리 모음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거고. 자, 이제 3주차에서는 이제 문장의 짜임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관형사와 관형어는 다르거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잘 제 수업을 들으면서 습득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동사동. 피동은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매번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피동과 사동은 동시에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키는 걸 당할 수가 있다고요. 신기하죠? 네, 예를 들면은 밝혀졌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의 강의에서 알게 된다, 듣게 된다. 뭐 어려운 단어를 제가 쓰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끔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어의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4주차에 강의를 할 겁니다. 정말 빠듯해요. 정말 부지런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름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띄어쓰기. 띄어쓰기의 기준이 뭘까요? 띄어쓰기는요, 한글 맞춤법 거기 2항에 적혀 있는데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죠? 바로 단어가 뭘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겠죠. 단어는 뭐죠? 1주차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4주차에 연결될 거예요. 이제 위아더 월드 3개가 연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배우게 되면 단어랑 연결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계속 저는 문법을 체계화시킨다고 했죠? 이런 게 체계화입니다. 자,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중세국어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도 예를 들면은 뭐 선어말어미 같은 개념이 나오고요. 관형, 사형, 조사, 관형격, 조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단어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뒤에도 또 중세국어가 아니고 1주차 단어의 체계구나. 이렇게 제가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4주 강의를 쫙 들으면 든든하게 내가 문법에 어떤 표현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준비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 4주 강의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핵심적인 오리엔테이션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김남준이 문법 강의하는 게 좀 궁금하긴 하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국어 강사 김남준이라는 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 그 문법 해설 강의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셔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한글 맞춤법 강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문의 변동 해설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네, 4주 수강 신청하셔서 네, 잘 공부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저의 홍보도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강의하느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대치명인 미금이라는 학원에서 토요일 오후 7시에 7월 19일 토요일 날 대개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상 업로드되는 일자 기준 한 2주 정도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전화하셔가지고 네, 저 김남준 꿈을 꿈 강의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실장님들께서 응대해 주실 테니까 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올릴 거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거기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상세한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메가러셀 중개학원에도 출강을 합니다. 여기는 그 시스템이 잡혀 있어서 특정한 시간대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기 이제 썸머스쿨 신청하셔서 여기에서 자습 이용하시면서 금요일 오전 8시 40분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습하러 온 김에 제 수업을 요 개강하는 수업 타이밍에 맞춰서 네, 그 자습관 공부하시면서 제 수업 듣고 계속 학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렇게 제가 시간 짰으니까 여러분들 요 시간에 맞춰서 등원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네, 저의 그 소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아니죠. 그 강의 개강하는 그 학원이 어딘지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러셀 중개는 전화번호 이렇게 되니까요. 보시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아마 관련된 데스크 선생님들께서 네, 상세히 설명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의 꿈을 꿈 오리엔테이션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이 해당 유튜브 댓글에다가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